요즘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 속에 앉아 있어도 시선 하나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때가 있고, 별말이 없어도 누군가의 눈빛이 신경에 살짝 닿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몸이 먼저 긴장을 만들고 이유를 바로 찾기 어려워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조금씩 쌓여온 마음의 습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아침 창가에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켜보면 지나친 하루들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 오래전의 비교, 해답 없이 넘겼던 감정들이 마음 한쪽에서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기억들이 오늘의 반응으로 이어져 시선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스스로를 괜히 작게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음이 버티며 보내온 한계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오래 참고 지나친 감정은 늘 제자리를 찾아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 그 신호를 조금 더 부드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게 되는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어떤 날엔 유난히 무거워지는지,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지금의 감정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의 반응이었다는 사실이 보일 것입니다. 이 여정이 억지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알아차림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기준을 다시 찾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의 속도를 잠시 늦추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 가볍게 숨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날에는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마음이 조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별일은 없는데도 옷깃을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지고 거울 앞에서 자세를 다시 고쳐보게 됩니다. 물론 단정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깊이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며 내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이 앞자리에 놓이는 순간입니다. 이 반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가 유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나온 많은 시간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진 마음의 움직임이 오늘도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들의 시선은 유독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깨선이 살짝 굳고 걸음이 일정하지 않게 느껴지며 마음은 주변을 먼저 살피려 하고 스스로가 조금 더 신중해지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빠르게 반응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히 예민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은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래 참고 지나쳐 온 경험들이 마음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 뿐이니까요.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농담이었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비교의 형태로 자리 잡기도 하고, 별 의미 없던 눈길 하나가 그날 내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보다 과거의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불편함이 꼭 오늘의 이유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을 거쳐온 기억이 쌓여 있다면 지금의 작은 시선에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감정을 덧붙여 더 큰 반응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젠 이런 것에 흔들릴 나이도 아닌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게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반응의 형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예전보다 더 조용하게, 또 어떤 순간엔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오래된 방식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긴장되는 날이 있다면 그건 취약함이 아니라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시선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항상 어떤 배경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감정이 과하다거나 문제라고 느끼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남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과하게 눈에 들어올 때 마음은 이미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잠시 바깥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고치려는 방향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 뒤에 숨어있던 오래된 기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기준이 어떻게 마음을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금의 반응이 한층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오래 참고 지나친 감정들이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지금의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내 마음의 구조가 한층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면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안쪽에서는 작은 규칙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익숙해진 방식,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늘 조용히 작동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상황이 특별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내면의 흐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갈등만을 이유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흔드는 건 보이지 않는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실수에도 괜히 내 탓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 상대의 표정을 보고 바로 분위기를 맞추려는 움직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반응들 말입니다. 이런 패턴은 대부분 오래된 기억에서 시작되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기준이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기준은 나이와 관계없이 그때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때의 마음이 아직 작게 움직이며 지금의 반응을 이끌 수도 있고, 평생 묻어나게 넘겨왔던 책임감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평가까지 대신 떠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부담이나 긴장은 현재의 상황보다 과거의 기준에서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의 흥미로운 점은 이 기준이 불편을 만들면서도 믿고 의지해온 기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키고 나를 바르게 보이게 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리면 시선에 더 예민해지고 기준의 방향이 점점 바깥으로 옮겨가며 내 마음의 안쪽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나는 지금 어떤가 보다 먼저 떠오르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준을 알아차리는 건 때로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소리 없이 오래 작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감정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서서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 괜히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야 안심이 될 때,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도 나를 조금 더 정리하려는 습관이 튀어나올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기준이 나를 대신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가끔은 이런 내면의 기준이 너무 단단해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이고 그 기준이 더 이상 지금의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변화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한계에 닿기 전까지 오래 버티지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흔들림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시선을 신경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기준이 만들어진 과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지나며 굳어졌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자주 반응하는지,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시선을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식이 나에게 더 편안했는지, 어디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졌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늘 감정의 흔적이 함께 남습니다.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마음이 조용히 굳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버티며 쌓인 감정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며 지금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불편은 사실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이 천천히 겹쳐진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참아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할까 조심했던 시간. 괜히 분위기를 흐릴까 말을 삼킨 기억. 상대의 기분이 나빠질까 괜찮다고 웃으며 지나갔던 일들.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하게 남아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전보다 더 빨리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오래되었지만 쉽게 잊히지 않는 메모처럼 상황을 보자마자 곧바로 꺼내 읽는 듯한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때나 젊은 시절에 들었던 말들은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너는 이런 게 부족하다. 조심해야 한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라. 이런 말들은 당시에는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기준의 형태로 남아 마음의 움직임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도 그때의 흔적들이 다시 반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는 늘 반응합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서랍이 어느 날 문득 열리듯이 갑자기 떠오른 듯한 감정도 사실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기억이 조건이 맞는 순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유난히 시선에 예민해졌다면 그건 지금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닿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마음은 무시당할수록 더 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예전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 시선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럴 때 마음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비롯된 기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흔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늘 신호의 형태로 올라옵니다. 어떤 감정이든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은 내가 사람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순간들을 참아내며 지나왔는지, 어떤 기준을 오래 품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이 보이면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이야기를 읽으면 지금의 감정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음은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준비합니다. 감정의 흔적을 이해하면 왜 비교에 익숙해졌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기준이 흔들리는지, 그 다음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질문을 향합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비교라는 오래된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비교에 익숙해진 마음이 어떻게 지금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시선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의 구조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라는 감정은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가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은 오래된 방식대로 주변을 살피고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를 기준 삼아 스스로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은 대부분 아주 예전부터 자리 잡은 것으로 어릴 때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절부터 조금씩 반복되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마음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비교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관계의 기억이 반응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비교가 익숙해지면 마음은 먼저 주변을 확인합니다. 상대는 어떤 분위기인지, 내 말이 괜찮게 들렸는지, 나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마음에는 작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고 그 결과 시선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익숙한 관계일수록 이 비교는 더 세밀하게 작동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고 사소한 반응에도 마음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비교가 나쁜 것이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비교가 반복될 때 마음이 스스로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상황을 먼저 읽는데 익숙해지면 내 안의 기준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고 판단의 중심이 바깥에 놓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시선에도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보다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흐름이 오래될수록 마음의 자리는 점점 밖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쉽지 않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비교는 단순히 의지로 멈출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어려웠던 순간을 버티게 해주던 보호 장치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심하고 배려하는 데 필요한 감각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 과하게 작동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도움이 되었던 비교가 지금은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지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기준은 더 섬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게 되고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자연스럽게 떠올라 내 행동을 그에 맞춰 조절하려는 습관이 깊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살면서 얻은 경험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너무 깊어지면 나를 먼저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가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마음의 오래된 장치였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이해가 생기면 부담은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면 감정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설명될 때 안정되고 이유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속도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비교에 익숙해진 마음은 결국 기준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상대와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 실수 없이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 지금의 반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불편은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면 다음 지점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비교에 익숙한 마음은 내가 가진 기준이 흐려질 때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조용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내 기준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기준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마음이 왜 이토록 시선을 의식하는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은 대개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별 뜻 없는 말이 유난히 오래 남고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일도 마음 한쪽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이유 없이 긴장이 올라오고 말을 하기 전부터 스스로를 점검하는 습관이 더 짙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잠시 바깥으로 이동했다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준이 흐려진다는 걸 그 순간엔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조용한 변화들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지보다 상대가 어떻게 보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움직임, 말 한마디를 하기 전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보는 습관, 사소한 반응에도 마음이 앞서 흔들리는 감각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살펴보면 마음이 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레 타인의 표정이나 말투에 더 민감해집니다. 누군가의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괜히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기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안쪽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판단의 중심도 천천히 바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작은 상황에도 마음의 힘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비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내가 맡아왔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의 기준 역시 마음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겨온 사람은 지금도 상대를 먼저 바라보는 습관이 남아있고 오랫동안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지금도 말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은 뒤로 밀려나고 상대의 입장이 내 기준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스스로의 기준이 흐려졌다는 뜻이면서 마음이 지쳐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오면 내 마음의 자원이 어느 순간 바닥에 닿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작은 시선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평소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끼며 감정이 빠르게 고갈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표시입니다.
마음이 이런 신호를 보낼 때 중요한 건 억지로 기준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크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누구보다 오래 나를 지켜온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반응이 올라오지? 이렇게 조용히 이유를 묻는 방식이 마음에 더 부드럽게 닿습니다. 기준이 흐려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바깥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이고, 이제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감정은 조금씩 편안해지고, 시선을 신경 쓰던 마음도 천천히 제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즉, 지금의 감정은 이전의 감정과 이어진 흐름 위에 서 있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지나오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왜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 이 질문을 따라가면 마음의 고유한 패턴이 드러나고, 그 패턴이 지금의 시선과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지금의 감정이 한층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비슷한 자리에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예전의 감정이 조용히 움직이며 지금의 선택과 반응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를 바로 설명할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형태를 바꿔 계속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어떤 자리에서는 유난히 긴장이 먼저 올라왔으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을 삼키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지금 비슷한 분위기를 만나면 예전의 방식대로 반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도 현재의 장면보다 과거의 감정에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담이나 조심스러움이 지금의 상황 위에 겹쳐지듯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안전함을 가장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예전의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 꼭 맞지 않더라도 마음은 그때 안전했던 방법을 다시 꺼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시선에도 마음이 크게 움찔하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작은 상황에도 미리 긴장을 올려 대비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오래 살아오며 쌓인 경험은 예전보다 더 부드럽고 조용한 형태로 감정에 스며듭니다. 젊을 때처럼 격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몸의 반응이나 마음의 움직임에서 그 자취가 확실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이런 반응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랜 시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힘써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같은 자리에서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그 반응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쓰지? 이런 질문이, 아, 이 감정이 예전에 그 감정과 닮았구나 하는 알아차림으로 바뀌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반응은 약해지고, 반응이 약해지면 마음은 다시 제 속도를 찾습니다. 마음은 설명될 때 비로소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대신 그 감정이 어떤 자리에서 올라왔는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왔는지, 이렇게 흐름을 따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늘 같은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도 버겁지 않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오랜 시간 만들어 온 길을 이해하고, 그 길이 지금은 조금 과해진 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억지 변화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안쪽에 두고 싶어하는 마음의 조용한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을 의식하던 마음이 어떻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지, 내면의 기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천천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음이 늘 같은 자리에서 반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흐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내 쪽으로 기준을 돌려놓는 아주 잔잔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결심이 있어야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한 방향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을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부드럽게 확인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타인의 시선이 여전히 보이더라도 그 시선이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첫 단계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즘 들어 몸이 유난히 긴장하는지, 사람들 앞에 서면 말수가 줄어드는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 늘었는지, 이런 작은 반응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확인은 비난도 아니고 평가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알아차림 앞에서 쉽게 풀립니다. 마치 긴 줄이 천천히 느슨해지듯 감정도 더 이상 억지로 버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느슨함이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 판단의 중심을 다시 안쪽에 두어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더라도 그 시선이 내 기준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용히 마음을 나에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나는 괜찮은가? 내가 원했던 방식은 무엇이었나? 이런 질문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건네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안쪽으로 새롭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오래된 방식과 지금의 내가 필요로 하는 방식을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심해야 했던 상황이 많았고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관계에서 안전을 보장해주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때의 방식이 과할 수 있고 또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겨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순간 오래된 기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이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의 속도에 맞추어 하루에 한 번 혹은 가끔씩이라도 나를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간을 통해 시선에 예민해졌던 마음은 다시 안정과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균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다음 단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기준을 안쪽에 두고 유지하려면 큰 결심이 아닌 작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준을 안쪽에 두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작은 선택들을 살펴보면 변화의 방향이 한층 더 명확해집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기준을 안쪽에 두는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습은 큰 변화나 특별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 마음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과한 의도보다 꾸준한 작은 움직임에 더 크게 반응하니까요. 기준을 안쪽에 둔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 균형이 자리를 잡으면
타인의 시선이 보이더라도 그 시선이 마음을 끌고 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기준이 밖이 아닌 안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작은 선택은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확인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떤가요? 하고 마음에게 한번 물어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제 내 쪽을 바라보는구나 하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쪽으로 기준을 당겨오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상황을 해석하는 중심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 차가워 보였을 때 예전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안쪽에 있을 때는 저분이 오늘 힘든 날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상황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깥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시선에 흔들리던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입니다. 한두 초라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멈춤 속에서 마음은 과거의 기준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려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맞추거나 참아야 했던 상황에서도 이 짧은 멈춤을 통해 내 감정을 먼저 살피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선택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분들은 자신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타인의 시선뿐 아니라 스스로의 시선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충분하며 내가 편안한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준을 안쪽에 두는데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입니다. 일을 잘 마친 하루에는 고생 많았다고, 힘든 하루에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작은 인정의 말을 건네면 마음은 그제야 안쪽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작은 순간이 시선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가져오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은 처음엔 크게 티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반복되면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시선을 먼저 읽던 마음이 나에게 먼저 시선을 돌리는 방향으로 천천히 자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타인의 평가나 반응이 전처럼 크게 흔들리게 만들지 못합니다. 기준이 바깥이 아닌 안쪽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오늘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온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을지 조금 더 부드러운 이야기가 필요해집니다. 이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마음의 온도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게 끝이 납니다. 크게 깨닫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억지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정을 따라오시며 내 마음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왔는지를 잠시 확인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선을 신경 쓰던 감정도 괜히 움츠러들던 순간도 모두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오늘처럼 차분한 시간을 통해 조금씩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오며 여러 관계 속에서 지켜야 했던 기준들이 있었고 그 기준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으며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다면 그 자체로 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기준들 중 일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조금 지쳐 있었는지, 어떤 순간에 긴장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선택이 나를 안쪽으로 데려올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셨다면 앞으로의 하루들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결코 빠르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이해받는 속도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지금의 느낌을 그대로 두고 오늘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